예, 잠깐 얘기하다가 아까 그만뒀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그냥 퀴즈로 한번 BTS라는 회사, BTS라는 그룹과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한번 찾아보시고요. 방시혁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회사의 그냥 이번 주의 퀴즈입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BTS가 3.1절을 맞이해서 쓴 4분 한 58초짜리 아마 아리랑인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BTS가 쓴 아리랑.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 한 곡이 BTS가 한 3.1절을 맞이해서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뭐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많은데 짤침에 보면 외국 애들 얼굴이 잔뜩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잠깐 찾아보면은 아리랑 그리고 BTS 쓰시면 돼요. 예, BTS 아리랑 치시면은 나오는 것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제가 가끔 듣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감동을 하는 3.1절을 맞이해서 한 게 있는데요. 예, BTS 아리랑 3.1절까지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잠깐 광고가 나오네요. 혹시 한글로만 한번 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유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 그 곡인데요. 이거 화면 한번 살짝만 잡으세요. 잡혀요? 예, 그래서 잠깐 봤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BTS 자체를 저는 그렇게 이게 추앙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이 몇 명의 BTS라는 그룹과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 사업 계획성에 봤던 어떤 사업 분야는 사업 목적, 문화예술 사업이죠. 그다음 여기 있는 기업가들, 방시혁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 이 친구들의 시장성이 뭘까? BTS만 예를 들어 봤을 때 시장성. 이 친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 얘들이 해내는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장이 어딘가? 방시혁이라는 이분이 대표이사가 서울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하면서 연설하면서 했던 것 중에 왜 사업을 했느냐 중에서 이 친구가 분노라고 해요. 분노.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크리티컬한 극적인 어떤 모먼트는 없었는데 언제나 있어 자기 속에는 왜 연예 오락 사업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속에 각종 계약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여러 패턴이라든지 그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업에 굉장히 녹아져 가지고 사업의 동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바라본 시장들, BTS가 사실은 최근에 뭐 지금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크게 세 가지 세 군데가 있었죠. 양현석이 하는 YG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진영이 하는 JYP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수만이 하는 SM 엔터테인먼트 있었는데, 지금 BTS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장하고 나서는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시장성이 실제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성장의 발돋움을 했던 때가 보아라는 어떤 그 여성 엔터테이너가 일본에 가서 혼자서 1년에 뭐 200억, 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 중에 상당히 뭐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이제 시발이 되었는데요. 지금 BTS 같은 경우는 그 시장보다 한참 규모가 커요. 글로벌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을 대상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장을 살펴보면은 뭐 SM 보아라든지 그 여러 여성 엔터테이너들이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글로벌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BTS 3.1절 그 공연 3.1절을 기념해서 올리는 아리랑 곡을 보면요, 그 한국곡 자체만 보더라도 거기 누리는 그 많은 그 뭐랄까요, 관객들 보면서 관객들 표정들과 그 호응들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얘들이 바라보는 이 시장, 그래 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요, 엔터테이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라든지 그동안 축적된 것들이 있거든. 사실은 나이키 같은 것도 얘기지만 나이키 만드는 신발 만드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량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시장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량적 정성적인 것도 있고 시장의 동향도 있어요. 그 다음에 BTS가 이제 영원하지는 않겠죠. 또 경쟁자들도 경쟁자들이었던가. 이 친구들이 가지고는 제품성이나 매출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매출 미래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이 친구의 시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얘기하면서 쭉 했고요. 특히나 재무성 중에서는 투자와 차입에 관한 부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2억 4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지 않았다면은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었겠죠. 2억 4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면서 대부분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은행으로부터 빌렸잖아요. 빌렸다는 얘기는 뭐냐? 고정된 이자만 주면 되는 거죠. 1억 6천을 빌렸다 그러면 약 이자가 한 40만 원 정도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세입자로부터 빌린 건 사실 이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갈 때는 돌려줘야 되는 차입을 한 거지만 무이자 차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용대출 받은 거는 만약에 3%를 받았든 2.5%를 받았든지 그거 이자를 하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나가는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은 은행 대출금과 내 신용대출이겠지만 이거 한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2억 정도 되는 신용대출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내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4천에 월세 50 받는 거로 대부분 1억 6천에 대한 이자는 커버되고 내가 부담하는 실제로 이자는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1년간 이자는 120만 원 정도 부담하는데 2억 4천짜리 주택이 만약에 10% 올라서 2,4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내가 신용대출로 차입한 120만 원 정도 이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가 수익을 보는 거죠. 실제로 2,4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것 중에서 120만 원을 제외하면 2,280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만약에 내가 뭐 돈만 빌렸다. 그 빌린 걸 가지고 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모든 돈을 2억 4천에 해당되는 돈을 세입자로부터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2억 4천을 내가 다 조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2억 4천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월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1년에 2억 4천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하면 1년에 1,200만 원을 저금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자에 대한 복리 계산이 안 되고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10년을 저금해야 겨우 1억 2천이 생겨요. 20년을 저금해야 2억 4천이 생겨요. 20년은 아니더라도 아마 조금 이자 붙는 것까지 하면 어쨌든 한 10한 5년 정도 저금을 해야 2억 4천이라는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비로소 2억 4천짜리 빌라를 구입할 수 있는데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하니까 지금 당장
살 수도 있고 적은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기업에 투자해서도 일어나요. BTS가 만약에 지금 약 회사가 약 6조 정도 되는 이익이 있는데 회사 가치가 만약에 거꾸로 시계로 돈 들어가지고 방식이라는 사람이 음악이라는 회사를 하지 않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해서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뭐 마케팅 담당자가 된다든지 선생이 된다든지 교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최근에 벌어들인 돈이 한 2조, 한 3조 정도 됐는데 3조라는 돈이 나왔었겠어요? 3조라는 돈이 생기는 그런 방식이 만약에 음악 산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만약 방식이 JYP라는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사업의 마인드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 방식이 실제로 자기 회사를 차리지 않았다면 가정을 돌려보면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돈이 생겼냐 하면 결국에는 JYP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회사를 2005년에 설립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결국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돈을 외부로부터 투자 또는 차입을 받아요. 차입을 했던 돈은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 거고 투자받은 돈은 뭐냐면 결국 이 친구가 한 35% 정도 지분이 되는데 75%에 해당되는 돈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예요. BTS를 데리고 밥도 먹여야죠, 숙소도 마련해야죠, 해외 공연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수백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수백억이라는 돈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에는 돈이라는 건 결국 자기 돈을 가지고 하거나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식이 상장할 때 지분이 35%, 결국에는 75%는 지분은 투자를 받았던 거다. 투자를 받았던 건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이 회사의 사업 목적, 이 회사의 기업가, 얘 방식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엔터테인에서 이런 성공한 경험이 있구나. 이 BTS라든지 또 수많은 몇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의 시장성 평가가 어떻겠다. 그 다음에 기술성 어떻고 재무성은 향후 어떤 이 회사 부채에서 상장되기 한참 전에는 부채였어요. 부채 투성이야. 왜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리고 수익을 커버할 만큼 안 되니까. 이것들을 보고 결국에는 외부 사람들이 35%라는 얘기 속에는 뭐냐면 75%라는 돈은 다른 사람이 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투자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차익들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장비라든지 뭐 훈련 장비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썼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커버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BTS가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사업 계획 스텝이에요. 비즈니스 플랜에 관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그래 네가 방식이라는 사람 자체는 검증이 가능해. 믿을만해. 그리고 BTS를 비롯한 여러 그룹들이 네가 키우는 애들이 내가 돈을 투자할 만해. 그리고 밖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돈이 몇 년간 적자가 누리겠지만 추후에는 이익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시젠이라고 했어요. 시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제가 가까이서 좀 뭐 10년 가까이 지켜본 회사인데 분자 진단이라고 했어요. 분자 진단. 분자 진단이 뭐냐면은 피라든지 어떤 물질 같은 거를 뭐 타액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한 방울 또는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수십 가지를 질병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분자 진단을 해서 회사인데 분자 진단이라는 그런 종류인데 이 회사가 제가 벤처 창업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2006년에죠. 2006년 만들어 가지고 2010년 뭐 11년 즈음에 가지고 저희가 학회가 이제 초기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학교도 뭐 책도 발간해야죠. 학술대 행사도 해야죠. 그러면 외부 후원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CJ라는 회사가 괜찮고 이래가지고 이 회사가 옛날에 한참 막 초기 상장 막 하던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해가지고 이 회사를 우리가 상을 줬어요. 혁신 기업가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회사 가치 자체가 한 1,000억,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이제 막 상장이 되긴 했는데 이익이 1년에 한 30억 정도, 30억에서 50억 정도 나는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저 회사가 미래가 있을까 했는데 나름대로 기술성이 있고 나름대로 CEO가 좀 역할을 좀 기술 부분에 관해서 잘 아는 천종윤이라는 사람인데 기술을 잘 아는 CEO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래가지고 근데 재무성은 굉장히 약해요. 돈이 잘 안 돼.
그 상태는 우리 학회도 굉장히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우리도 저기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인사가 상장되기 2년 전에 직원들한테 줄 월급이 없었어요. 직원들한테 줄 월급이 없어서 상당한 돈을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차입을 하고 또 외부 일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등등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상장되기 2년 전에 거의 직원들 월급도 못 줘가지고 거의 상당 핵심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막 불만이 막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친척 천모 어떤 삼촌인가가 삼성전자 임원 출신 부회장인가 부사장인가 출신인데 수십억을 대줘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살아나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는데 지금은 이 회사 자체가 약 5조 내지 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몇 배가 뛴겨? 2천억 정도짜리가 지금 몇 배가 뛴거요? 20배가 뛴거요. 저 회사 저도 투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4만 원 이럴 때. 3만 원, 4만 원 할 때 저도 거의 뭐 수억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고 이랬는데 지금 이 회사가 그 30만 원까지 갔다가 이 회사 한 주 자체가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3만 원 있던 걸 제가 이 30만 원까지 있었는데 제가 한 2억 원에 투자했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 지금 얼마가 됐겠어요? 적어도 20억 이렇게 됐겠죠. 어쨌든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돈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별 남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CJ라는 회사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이 회사가 만약 상장되기 직전에 적자 투자인 그 재무 상태를 보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좋아요. 벤처기업의 상당수는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 이 회사의 기술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시장성도 아직 막 진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는 어떤 것 때문에 기술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들이 생겨서 특히 진단하는 게 이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는 업체로서 최선두 업체다 보니까 막대한 이익이 생겨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생기는 수익만 하더라도 한 달에 뭐 몇천억씩 한 분기에 몇천억씩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CJ라는 회사 자체도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가 제시한 게 뭐였냐 결국 사업계획서였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현재 시장을 팔고 있는 건 유럽과 미국 이런 걸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재무 상황은 이렇습니다. 향후 재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의 시즌이 있게 되고 지금은 시즌은 뭐 코스닥 기업 전체 중에서 시장 순위 자체가 한 4위, 5위 뭐 이렇게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회사로 성장을 했죠. 이게 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비즈니스 플랜 때문이다. 사업 계획에 관해서 외부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다는 얘기고요. BTS가 이렇게 오늘날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성공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방치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초기에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노력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라는 거는 정말 지렛대인데 내 돈을 가지고 이만큼을 조달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방치하기는 사람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BTS라는 이 수많은 이 사람만 해도 7명이잖아요. 그다음에 딸려 있는 사람 하면 수십 명이잖아요. 얘들을 먹여 살리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내가 했겠다면 못 했잖아요. 뭐가 더 가능하겠는 결국에는 투자가 가능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엔젤들이라든지 엔젤이라는 거는 소규모 투자자들이죠. 엔젤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각종 차입을 해주는 대여해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다. 그 가능하게 된 그 핵심은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한 것들 중에서 대부분 사업 계획서 핵심들은 다 했고요. 시장성에 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장성 분석 좀 할게요. 기업가에 관해서는 워낙 저희가 우리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시장성 기술성에 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창업을 많이 권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창업을 권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또 특히 부모님들한테 자녀들한테 제발 좀 돈을 주지 마시고 일을 좀 시켜보세요. 실제로 본인들이 일을 해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일을 하면서 아 이런 게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나 해라, 뭐 토익 점수는 만점을 받아라.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이 토익을 만점 받았는데 어디 좀 일할 데 없느냐. 토익 만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유학도 가고 해가지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또 영어로 자유자재로 쓰고 말하고 뭐 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토익을 만점 받았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애들은 그냥 토익을 우리 아들이 만점 받았다면 우리 아들 실력이 대단하잖아요. 써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이렇구나라고 그래가지고 일 속에서 사실은 노하우를 발견할 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자기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데 미성년자 취급을 해요. 20살이 넘은 애들한테 용돈을 준다는 거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외국에는 거의 생각도 못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거기다가 용돈을 준다 그러면 아들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게 거의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아니 대학교 다니면 왜 용돈을 줘야 돼요? 등록금을 대주는 것도 너무 등록금을 대주는 거 요즘에 은행에서 차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유태인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자기 등록금 차입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등록금을 부모님이 등골이 막 이렇게 노후자금을 다 거기다 갖다가 요즘에 존 리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왜 과외를 자꾸 시켰느냐? 자기 과외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투자해라. 왜 맨날 커피 마시면서 돈 없다 그러느냐?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두 잔씩 마시고 왔다 갔다 흔히 쓰는 돈 한 3년만 원만 3, 40만 원 써 그것만 안 쓰고 그리고 차도 존 리라는 사람 제가 여러분 다 읽어보라고 했죠. 존 리라는 차가 없대요. 우리나라 같이 서울같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다 합쳐봤더라도 굉장히 땅이 좁아요. 미국에 한 주만도 안 돼요. 여기다가 교통망은 엄청 조밀하게 촉촉촉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는 택시 한 번 탔다 내리면 보통 200불이에요. 우리나라 택시 탔다 내려봤자 2, 3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200불이 미국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대중교통망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고 대중교통비 가장 비싼 택시만 하나도 이렇게 싼 나라는 세상에서 택시비가 세상에 제일 싸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럼 사실 차 없어도 본인이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차값만 하더라도 차 감가상각비에다가 기름값 이렇게 하면 이건 최소 6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커피값에다 이거 두 개 합치면 1인당 100만 원이에요. 이 세 가족이 이거 안 쓰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저금하는 거예요. 1년이면 4천만 원 저금하는 거예요. 4천만 원. 10년이면 4억이에요. 근데 자녀들한테 계속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는 놈이 있어요? 죄다 맨날 이거 들고 다녀요. 아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흔히 시골에서 애인이 팔모가지를 부러뜨리다 하는 아니 좀 그거 좀 안 먹게 좀 하세요. 커피가 2급 발암 물질이에요. 미국에서 판결이 이미 났어요. 스타벅스 같은 데서 지금 대형 메이저 커피 회사에서 항소를 해서 미국 지금 항고되어 있는데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미요. 2급 발암 물질이라고. 근데 얘들은 지금 스타벅스라든지 뭐 커피빈 같은 데서 가보세요. 커피는 굉장히 3분의 1 정도밖에 안 굉장히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스타벅스가 그 담배같이 발암물질입니다. 그 부착을 해야 되게 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미 다 마련해놨어요. 이게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문화를 파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다 이미 다 컨셉을 다 바꿔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 자체가 발암물질로 판결이 나더라도 스타벅스는 생존해야 되는 게 생존의 길을 찾아놨어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이게 경악할 정도로 커피라고 맛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하여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러고 있죠. 일을 안 시키고 어떻게 일을 잘하기를 바래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일을 해본 적도 없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알바해본 적도 없어. 대학원 다니면서 일해본 적도 없어.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성공하기를 어떻게 뭘로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을 안다는 거예요. 아, 시장을 가보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결국 어디서 판결이 나냐면 시장에서 판결이 나요. 전쟁은 어디서 판결이 나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판결이 나거든요. 전쟁터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에서 마켓에다가 ABL에서 마케터블이라고 해서 마케터블이래요. 셀에다가 ABL에서 셀러블이래요. 이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마케터블, 셀러블. 팔릴만 하느냐,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를 손님들이 팔릴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건은 결국 시장이에요. 일을 해봐야 경험이라든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노하우가 체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이론에서 그게 끝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뭘 배워요? 아, 구글을 마케팅 배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일할 일도 별로 없어요. 이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들은 대부분 뭐예요? 현장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현장이거든요. 교과서들만 선생님들은 교과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교과서 하는데 교과서 같은 사례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교과서하고 관계없는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장은 전쟁터예요. 전쟁터를 배워야 되는데 전쟁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쟁터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훈련만 계속 배우고 있어요. 훈련만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배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종합적으로 터득하겠어요? 네, 시장에 관해서 조금 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